네, 방금 소개받은 류석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말씀을 듣는 기회를,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하신 좌승희 이사장님이 제가 얘기할 거를 미리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그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좌승희 사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경제는 발전했다. 실제 뭐 경제가 발전한 건 눈에 보이니까요. 없던 고속도로가 생기고 없던 TV, 칼라 TV가 생기고 했던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꼬리를 붙이는 게 경제는 발전했는데 그래서 기업은 옛날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나라가 됐는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힘들게 됐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은 가난하게 돼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오늘날 우리한테 잘 안 보이는 그 어두운 그늘에 있는 분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편으로는 화려한 빛이 있지만 그 빛의 뒤안길에는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있고 그 시작은 박정희가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부터 그런 노동자들의 그 권리를 억압하고 생활을 과거보다도 못 살게 만드는, 말하자면 착취를 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아주 극단화됐다. 라는 식의 얘기들을 대부분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어두운 그 그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있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사회 구조의 변화, 이 트렌드의 변화를 봤을 때 과거보다 우리가 정말 못 살고 있느냐, 평균적인 대한민국 사람이 과거보다 못 살았느냐 하는 것을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거짓 선동에 사기당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면은 과거보다 다 잘 살고 있어요. 아니 게 아니라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어두웠던 생활을 할 때는 먹는 것을 해결을 못해서 정말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지금 우리가 북한 탈북자가 보여주는 그 꽃제비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거리를 헤매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최소한 그런 일은 없죠. 다들 잘 삽니다. 과거보다. 그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그 착취라는 그 선동에 속아서 대한민국은 정말 문제가 많은 나라다라고 하면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이제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이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그 학문 분야보다 사회학 분야가 이제 가장 그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불행하게도 사회학 분야의 교수들이 많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막스주의에 경도가 돼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 이념이 먼저 머릿속에 있고 현실은 그 이념이라는 잣대로 그냥 재평가해서 어두운 것만 끄집어내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같은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저랑 입장이 다른, 평가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 스스로도 좀 괴롭습니다. 그 사회학 교수들 모인 집단에 가면은 당연히 소수자 입장이 되죠. 근데 사실 이 사회학보다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학문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사학이고 그 다음은 아마 사회학쯤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정치학이나 경제학 이런 순서로 이제 그 좌파적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 이제 순서를 매기면 그런데요. 그런 우리나라의 어두운 모습을 가장 잘 고발한 그 책이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전태일이라는 그 평화시장의 젊은 노동자가 1970년 11월 분신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분신 자살의 그 이유를 본인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힘든 노동 생활을 하면서 쓴 일기를 기초로 해서 조영래라는 변호사가 그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출판이 되지 못하고 일본에서, 제가 그 연도를 어디 적어놨는데요. 예, 저기 6페이지 중간쯤에 나오는데요. 그 전태일 평전은 1978년에 일본에서 처음 먼저 출판이 되고 1983년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출판이 되고 최근에 2009년에 신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태일이라는 노동자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 책을 보면은 이제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하려고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사회가 박절하게 대했느냐 하는 느낌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전태일 평전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좀 80년대에 노동운동을 하게 되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게 되는 어떤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한 책인데요. 그 책이 그런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착취당했다는 노동자들을 가장 잘 그리고 있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책 말고도 또 많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나,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경제적 지위가 상승되지 못하고 계속 곤두박질 쳐서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다라는 식으로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을 꼽는다면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인 사실은 뭐 이념을 달리해도, 이데올로기를 달리해도 다 동의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제가 최근에 그 전태일 평전을 자세히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세히 읽으면서 따져봤더니 전태일 평전을 그냥 제가 보는 그 앵글에서 천천히 그 구성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소설 읽듯이 읽으면은 전태일은 정말 착취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그런 책인데, 요번에 제가 그걸 따져봤어요. 평전의 몇 페이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음 페이지는 어떤 일이 나온다라는 거를, 전태일이 평화시장에 몇 살에 들어가서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서 월급을 얼마 받았고 그 다음 회사에서는 어떻게 받았고, 그래서 자살할 때까지의 그 임금의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따져봤더니 그동안 알려진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제가 좀 앞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태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960년대 우리나라가 경공업에 의지하면서 경제발전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봉제산업이고, 그 봉제산업에서 대표적인 곳이 청계천 평화시장이나 구로동의 구로공단이었죠, 당시. 그래서 그런 그 경공업, 봉제산업 부분에서의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전태일 경우를 기초로 해서 제가 한번 따져보고, 두 번째는 70년대에는 이제 중화학공업화가 진척이 되어 있는데, 그 중화학공업화 기간에 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추적의 결과도 이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기술 교육을 가르친 젊은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못 사는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나와서 싸구려 그 노동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70년대 중화학공업 공장에 취직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넘쳐나는 실업자들을, 유효 인력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술훈련을 시켜서 그 기술훈련의 결과로 갖게 된 기술을 가지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살고 있나를 제가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그런 그 중화학공업,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의 조선산업 경우를 제가 아주 세밀하게 따져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따진 그 전태일이나 70년대 이제 조선산업만 가지고 하면은 그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를 다 네가 분석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특별한 사례만 갖고 얘기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노동이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이 되고 그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임금은 또 얼마나 상승했는지 하는 것을 거시적인 국가 전체의 차원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 아까 좌승희 이사장님이 얘기한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가 바로 그 문제를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를 드리면서 절대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각자가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지 못하는 착취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과거 60년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착취당하지 않았다고 이해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그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에 동반해서 자본가들만, 부자들만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못 살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평균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휴가철만 되면 해외여행을 그렇게 떠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못 사는 나라면 그렇게 해외여행 인천공항에 무슨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렸다라는 보도가 나올 수가 없죠. 추석이면 다 자동차 타고 집에 갑니다. 고속도로가 막힙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불평등이 심화돼서 일부 자본가만 잘 살고 대부분은 못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혁명을 해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PPT를 좀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진행하시는 분? 그러면 저걸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네, 좀 해주시죠. 그 8페이지에 있는 그림 2를 보십시오. 그냥 좀 제 말 듣고 좀 따라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료 여기 없나? 이 논문 파일만 있으면 되는데. 그림 1을 보시면요. 그림 1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 나온 숫자를 제가 제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전태일 평전, 조영래가 전태일의 일기를 보고 그걸 종합해서 쓴 평전 그대로 제가 2009년판 기준으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태일 평전이 일본에서 나오고 한국말로 나온 게 83년 처음 나왔고 2009년에 개정 심판이 나왔는데 그 세 개의 버전을 꼼꼼히 따져보면 또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리한 건 다 빼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전태일 평전에 가장 최근 2009년판에 보면은 전태일이 자살할 때 자살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성냥불 그어대고 휘발유 끼얹어주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싹 빼더라고요. 이 83년판에는 그게 나옵니다. 김계남이라는 가명으로 김계남이가 성냥불을 붙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게 도덕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죠. 아무리 어려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살을 한 경우들에도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계남이 나쁜 일을 한 건데 그거는 싹 드러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있는 대로 안 보여주고 더 자극만 하게 하여튼 그 버전을 바꾸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결국 안 되네요. 그 그림 2를 보시면요. 조영래 변호사가 기록한 그대로 전태일 평전에서 전태일이 몇 년도에 무슨 일을 했다 그거 할 때는 얼마 받았다 하라는 대목들이 쭉 찾아집니다. 그거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이 평화시장은 제일 밑에 시다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말이긴 한데 아래 하자죠. 일본말로. 맞으면 꼬봉인 거죠. 그리고 그 시다 생활을 좀 하다 보면 미싱보조라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미싱보조에서 미싱사로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맞아 봉제 산업이라는 게 재봉틀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 산업을 봉제 산업이라는 재봉틀 봉자로 그런 생산 공장에 생산 라인에서는 이제 요 세 단계의 그 직책이 있습니다. 시다, 미싱보조, 미싱사. 그리고 요거하고 연관돼서 이제 옷을 패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미싱사는 재단사가 디자인한 옷을 이제 도면을 주면은 그 도면에 따라서 미싱질을 해서 옷을 만드는 거고 이제 이 옷은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결정. 예컨대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을 만들어라 하면 이제 양복을 만드는 선에다가 뭐 몇 센치를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드디어 보입니다. 저걸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미싱사를 이제 미싱사에게 어떤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건축으로 치면 이제 건축사가 그 설계 도면을 그리고 실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듯이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일인데 재단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재단사가 맞으면 요새는 좀 듣기 좋게 얘기하면 디자이너인 거죠. 그리고 그 재단사를 도와주는 재단 보조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재단사는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재단사가 예컨대 특정한 어떤 패턴을 하나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그게 올 가을 뭐 유행을 시켜버리면은 떼돈을 버는 자리입니다. 그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굉장히 이런 기성품 만드는 이런 게 과거보다 엄청 발전을 했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보다는 굉장히 그 산업의 수준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때도 옷을 다 입고 살았을 때고 하니까 그 옷을 하나 잘 만들어서 청계천에서 히트하면은 전국에 유통이 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태일이 거기 겪었던 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시다 칸의 왼쪽 편을 보시면